창세기에는 아담과 이브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어 차츰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홍수로 인해 전멸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하여 지금의 인류는 노아로부터 새로 출발한 셈인데 과연 이 새로운 인류는 성공할 것인가? 하나님은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노아에게 7가지 규범을 부여했다. 매우 많은 법률을 가지고 있는 유태민족은 그 중에서도 7가지 규범만은 인류가 모두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 많은 법률 가운데 일부는 성서에 실려 있으며 일부는 그 해석에서 유도되어 나온 것이다. 성서 가운데는 천주의 10개가 실려 있는데 이것이 유태인을 위한 것이라면 노아에게 준 7가지 규범은 온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매우 중요한 계율이라 하겠다. 1. 정의를 규정하는 재판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이에 당사자끼리 함부로 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2. 살인을 범해서는 안 된다. 3.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4. 살아있는 동물의 살을 떼어 먹어서는 안 된다. 5. 근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6.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내용 그 자체는 간단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것이 4천여 년 전에 만들어졌음을 감안해야 한다. 너무 간단한 것이라 하여 현대적 감각으로 그 경중을 판단하려 함은 큰 잘못이다. 10개를 토대로 한 유태인들이 지켜야 될 갖가지 규율 가운데는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부정하는 형식이 많다. 10개에는 7가지 부정적인 금지 조항이 있고 3가지만 종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유태인의 사고방식으로는 무엇을 하라는 식의 명령조만 늘어놓으면서 인간은 자중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 여긴다. 거꾸로 이것만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전부 자유이므로 진보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금기사항이 많음에 대해 부자연스런 느낌이 들지도 모르나 우리들의 행위는 그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실은 이쪽이 더 자유롭다. 인간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최초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 명령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였다. 다시 말해 세계를 자기 소유로 하라. 세계를 이해하여 인간의 갖가지 지혜를 끌어내라. 요컨대 진보하라는 명령이었다.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었을 때 아인슈타인은 이스라엘은 젊은 나라이므로 젊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젊었을 때 아인슈타인은 수학이 딱 질색이어서 대수 시험에 낙제 점수를 받은 적도 있다. 프로이트도 학교 성적은 매우 나빴다. 유태인이 성공하는 비결은 그들이 극도의 개인주의자라는 점에 있다. 요컨대 어느 타인과도 상이함을 의미한다. 때문에 유태인들은 기아나 데스처럼 자로 잰 듯이 틀에 박힌 것에는 서툴지만 대인 인습 따위에 사로잡히지 않은 새로운 발상을 해내는 특기를 가지고 있다. 기업에서는 고용인을 해고해야 할 때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처럼 하기 싫은 일도 없을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특히 유태인 기업에서 유태인 사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원인이 어디에 있든 사원을 해고시키기란 몹시 어렵다. 그 이유는 그에게 아내와 자식 등 부양 가족이 딸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태인은 다른 직장을 구하기가 한층 어렵다.
더욱이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경우 취업의 기회가 극히 드물 뿐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힘든 일이다. 때문에 나는 항상 고용인들이 해고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만일 누군가가 직장을 잃게 되면 자기 가족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그 실업자를 유태인 사회가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유태인 사회 전체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본시 유태인은 풍부한 동정심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원을 해고시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렇다 해도 언젠가 그 드문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나와 상의하기 위해 찾아온 고용주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한 사람의 직원을 해고시켜야만 됩니다. 그는 지금 해고시키지 않았어도 어차피 해고당할 사람입니다. 아무 일도 처리하지 못하는 멍청이에요. 그러니 다른 직장에 가봤자 결국 또 해고당할 게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실상 저로서는 그를 해고시키고 싶진 않아요. 제 자신에게 그를 해고시키지 않아도 될 어떤 좋은 명분이 없겠는지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에 나는 다음과 같은 탈무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 남자가 조그마한 보트 한 척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여름이 되면 가족들을 거기에 태우고 호수로 나가 낚시질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했다. 여름이 지나자 보트를 무트로 끌어올려 놓는 그는 비로소 보트 밑바닥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작은 구멍이었고 어차피 겨울 동안은 보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다시 사용하게 될 내년 여름에나 수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 그러고는 겨울 동안 보트에 페인트 칠만 새로 부탁했다. 이듬해 여름은 일찌감치 찾아왔다. 그의 두 아이는 어서 보트를 타고 호수로 나가고 싶어 했다. 보트에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던 그는 그래도 좋다고 승낙했다. 그가 불현듯 보트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이미 2시간이 지난 뒤였고 아이들은 수영도 잘 못하는 상태였다. 당황한 그는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허둥거리며 밖으로 달려나갔다. 곧 두 아이가 다시 보트를 무트로 끌어올리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어 두 아이를 반갑게 껴안아준 그는 보트를 살펴보았다. 밑바닥에 뚫려있던 구멍은 누군가가 손을 보아 단단히 막혀 있었다. 그 순간 지난 겨울 보트에 페인트 칠을 했던 페인트공이 생각난 그는 그 페인트공을 찾아가 살해했다. 그러자 페인트공은 보트에 페인트 칠을 하고 품삯을 받았는데 어째서 이런 선물을 또 주십니까? 하고 물었다. 이에 그는 보트에 뚫려있던 작은 구멍을 당신이 손봐주었지요. 이번 여름 보트를 사용하기 전에 그 구멍을 수리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만 깜빡 잊고 말았어요. 그런데 당신이 내가 수리를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구멍까지 손을 봐주어 그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목숨을 구했답니다. 하며 거듭 감사했다.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조그만한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를 상상하기란 매우 어렵다. 나는 그 고용주에게 다시 한번 그 직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했다.